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제가 퇴근이 좀 늦어져서 최대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먼저 체크 좀 하고 단기 스윙 관심 종목 서진 오토모티브, 삼목 S폼 그리티, 태평양 물산 V원택 보도록 할 거고 오늘 태평양 물산이 그래도 7%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하신 세 종목 대명 소노 시즌 나라 M&D 하나솔루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을 좀 해주긴 했지만 코스피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제가 이 추세를 그려놨는데 미리 이렇게 위로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렴하는 추세를 아래로 깼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로 깨고 난 이후에 지금 장기 이평을 깨고 나가니까 장기 이평이 깨지니까 지금 장기 이평이 다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얼른 이 장기 이평을 하나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올라간다면 이렇게 다시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기반으로 해서 또 2차전지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1%대 상승이 났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대 라인에서 강하게 아래 꼬리로 111선에서 반등해주면서 지금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단기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윗꼬리 저항 나온 구간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위아래 지지 저항이 좀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이 구간을 돌파해준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 라인 조금 더 위에 본다면 어, 네, 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906포인트까지. 대신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 크게 봐도 이런 하락 추세죠. 크게 봐도 지금 이런 하락 추세인데 이 추세를 일단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흐름은 나스닥 선물 소폭 상승해주고 있고, S&P 500도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금요일날 파월 잭슨홀 발언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크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대로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때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증시가 이 구름대에서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올지 아래로 가는 모습이 나올지 여기 결정이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서 일단 선물 흐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 흐름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서진 오토모티브부터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종목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손절 라인으로 이 224일선이나 조금 더 아래 이 아래 꼬리로 두 번 정도 지켜주고 있는 이 3,380원 정도까지는 좀 봐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 나왔죠. 약간 도치형 캔들로 약간 눈치 보기형 캔들이 나왔는데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일단 이러한 단기 추세는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렴하는 추세가 2주에서 한 3주 안에 아마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죠. 물론 이 끝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손절 라인이 아래로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성비 좋은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 지켜주면서 갈 가능성에 베팅해 볼 수 있고, 내려간다면 손절 라인 이탈하니까 쉽게 자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아래를 봐도 괜찮지만 지금 일단 이 단기적으로 만들어낸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지켜주면서 방향성을 위로 결정한다. 돌파했을 때 눌림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셔도 괜찮고, 위에서 돌파했을 때 눌림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삽목 S폼. 삽목 S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애매하게 좀 붕 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5일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좀 더 내려오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장기평 라인에서 좀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버티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봤을 때 몸통 중간 정도는 지금 약간 이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크게 이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려오면 이 시가 라인이나 장기평 근처에서 받거나 아니면 올라간다면 이 양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준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돌파한다면 돌파 후에 눌림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이만큼 갭이 좀 떠 있기 때문에 내려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 예상은 하시되 반대로 갈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올려준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려오면 장기평 근처에서 받으려고 지금 계속 보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받고 날아간다면 이 장대 양봉 위로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티. 그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지수 흐름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이 장기평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죠. 지금 이 구간을 계속 아랫꼬리로 여러 번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렇게 좀 구름대를 돌파해주면서 우상향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그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려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추세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어오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린 점진적 우상향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슈팅을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 구간 조금 더 아래 본다, 여기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00원 라인, 그래서 여기 아랫꼬리 두 번 지켜주고 있는 3,000원 라인 지금도 매매해보기에 괜찮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태평양물산.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도지형 캔들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시가 자체는 아래로 시작했죠. 1%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분봉으로 흐름을 좀 보면 살짝 밀렸다가 회복해주면서 분봉상 장기평을 지켜주고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을 치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 5일 이동 평균선을 깼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양봉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차트 크게 봤을 때 일단 장기 이평이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1860원, 그리고 길게 보면 이 장대 양봉에 시가까지도 밀릴 걸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좀 손절 라인이 좀 떠버렸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어디를 그럼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하냐? 저라면 내려온다면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기보다는 내려온다면 내려왔을 때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위로 돌파했을 때 지금 딱 보이시죠, 여러분? 몸통으로 올라가주지 못했었던 구간, 그리고 또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이 구간은 오히려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돌파한다면 앞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내려온다면 이 구간 정도에서 받으시고, 돌파한다면 반대로 위에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V1텍. V1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리티랑 비슷하게 이렇게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눌렀는데 지지가 나오고 있죠.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한 요 정도 11,400원 손절 라인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2% 정도 하락이 나와서 오히려 손절 라인에 좀 가까워진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바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냐? 일단 내려왔을 때 지켜주는 모습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려온더라도 바로 받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적어도 한 2거래일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시거나, 반대로 지금 오늘 윗골이 나온 구간 볼게요. 보시면 오늘 윗골이 나온 구간 은근 지지 저항 있는 구간이죠. 이때는 또 지지가 나왔었고 저항 나왔었고 또 저항 나왔었고, 그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12,500원 정도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구간을 지금 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락하던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놓고 있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데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하면서 이 올라가주지 못했던 12,500원을 돌파했을 때 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내려온다면 이 추세 하단 봐야 되겠고. 그래서 비원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또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괜찮은 가성비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이죠. 아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저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집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마 크게 파동 주지 않더라도 점진적 우상향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한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보러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라인이 지금
한 28,000원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을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대명 소노 시즌부터 볼게요. 대명 소노 시즌은 여러분들도 아마 대명 리조트 아시죠? 대명 리조트 그쪽이겠죠? 도소매 보시면 뭐 시총 한 700억. 유동 주식이 5천만 주나 되네요. 발행 주식이 1억 주가 되고. 그래서 뭐 소노 인터내셔널 뭐 이쪽 대명 이쪽이 대주주로 좀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 뭐 렌탈, 유통, 호텔 리조트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 보시면 재무가 2019년까지 좋았는데 코로나 이때 맞으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이때는 뭐 호텔 이쪽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됐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높냐? 아니죠. 다만 3개년 적자가 좀 걸린다는 거. 분기 매출 봐야겠죠. 올해 다시 지금 흑자로 좀 돌아서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일단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적자가 만약에 나온다. 내년에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차트를 크게 볼게요. 일단 이때 이 고점대 흐름은 제껴두고 최근에 한 10년 정도만 보면 그냥 저는 단순하게 볼게요. 고점대에서 일단 거래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세력이 털고 나가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털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은 들어올리는 매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은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세 자체가 아직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돌려주고 지지받고 저는 장기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11선 위에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한 2거래 정도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크게 봤을 때 차트 자체를 바닥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고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돌려주고 앞에 매집봉 있으니까 지금 224일선의 저항을 맞았는데 이 구간 111선 근처에서 2거래일 정도, 2, 3거래일 정도 더 지켜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구간에서 이렇게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위로 돌파해서 224일선 지지받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 다시 바닥을 한번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224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바닥권에서 약간 유의미한 매집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어떤 이슈로 들어왔는지 제가 이것까지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뭐 또 이런 게 있네요. 또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또 맥신이랑 또 대명 소노 시즌이 묶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소재 창조와 그래핀 소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대명 소노 시즌이.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양국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대명 소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맥신이랑 엮이면 엄청나게 또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신 관련주로도 약간 분류가 되는지 그러면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장대 양보 한번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인데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 1,900원까지 밀렸었죠. 그리고 지금 시세 나온 구간을 보면 한 14,000원 이상이 되는데 보시면 거의 바닥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정확히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거래량을 좀 보면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앞에 이게 매집이고 이게 골파고 들어올린 그림이라면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 보는 게 맞는데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세력이 이때 털고 나간 건지 아닌지 정확히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좀 분석을 한다면 이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바닥을 내려왔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으면서 최근의 흐름을 좀 볼게요.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때 올해 초에 지수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해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단기적인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추세를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일단 지금 주가의 위치가 여기인데 좀 더 내려가면 이전 저점대까지도 내려갈 걸 염두를 해놔야겠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받을 건지, 아니면 반대로 위로 돌파했을 때 장기평 위에서 받을 건지, 저라면 굳이 아래에서 받기보단 장기평 위로 올라왔을 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평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 하락 추세마저 돌파를 하겠죠. 돌파하고 차라리 돌파하고 눌림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라 M&D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세력이 털고 나간 건지 이게 공격형 매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점 이후의 흐름 자체는 바닥권에서 매집으로 보이는 박스권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구간을 박스권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로 돌파했을 때 박스권 상단이나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게 장기 입평 라인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입평 위로 올라갔을 때 약간 위아래 지지저항 겹치는 건 여기 정도로 보이죠. 7,500원. 7,500원 정도로 보면 지지, 이때 또 저항, 저항, 지지, 저항, 또 이때 지지 나왔었고. 그래서 이 정도 구간 또 이때 또 저항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 7,5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라 M&D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코스닥 이게 시총 900억, 대주주 지분 14%, LG전자가 대주주로 있네요, 지금. LG전자, 금형공장, 자동차 가전, 범퍼, 캐리어, 시트 이런 거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무 볼게요. 재무 뭐 준수하네요.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부채 그렇게 높지 않고, 유보율 괜찮고. 그러면 나라 M&D 같은 경우에 상패당할 일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주가 자체는 이때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크게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눌러주고 금양처럼 대시세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죠. 이게 공격형 매집이라면 세력이 털고 나간 그림이 아니라 공격형 매집이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한 번 더 고를 쑥 팠다가 갈지 막 4,000원, 3,000원대까지 밀어내고 아니면 바로 여기 회복해주고 바로 올라갈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대시세가 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 올려서 매집을 한 거로 봐야 한다면 월봉으로 좀 볼게요. 좀 월봉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대까지 들어 올린 걸로 좀 본다면 들어 올린 매집의 흔적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털고 나가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월봉상 추세 위로 올라오거나 뭐 일봉상의 추세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7,500원 정도로 회복했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지금 오늘 태양광 관련된 이슈로 좀 크게 올랐었던 모습이죠.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2021년도에 7만 원까지 올랐었죠. 이 지수 코로나 상승장 나왔을 때 이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바닥권 가격이 코로나 때 만 원,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바닥권이 2만 원 정도였는데 고점이 7만 원, 거의 지금 300% 이상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에서 다시 크게 들어오지 않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7%나 상승이 나왔지만 뭐 태양광 6천억대 수주 뭐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기사가 나왔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네, 중국 태양광 모듈 뭐 우회 수출 무혐의 결정? 무혐의 이건 또 뭔가요? 뭐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 이때 강하게 상승해주고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오고 지켜줬었던 구간, 조정이 나오고 지켜줬었던 구간, 요 정도 돼 보이죠. 이때 이 구간에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구간이 깨지니까 지금 일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좀 보고 그게 저도 일단 이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 보고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하락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주면 시나리오대로 올라가주면 땡큐지만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락하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해주고 눌림에서 들어가는 그림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크게 봤을 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또는 뭐 ESG 이쪽이랑 섹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저점대를 이탈하고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위로 올라오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먼저 올라와 주고 추세마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200 종목이죠. 시총이 6조입니다. 6조.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진 않겠죠. 시총이 6조에 한화가 대주주로 있고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고 블랙록도 가지고 있네요. 블랙록. 그래서 보시면 뭐 태양광, 셀, 시스템 뭐 이런 거 전력 이쪽이죠. 제 매출 엄청나죠. 뭐 9조, 13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큰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파동을 크게 주면서 올라가지 않죠. 그냥 점진적 우상향이 나왔었죠. 점진적인 하락이 나오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적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우상향하면서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하고 반등해줄 때 추세 돌파하고 그러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돌파하고 눌림. 그러면 그 구간이 역회된 숄더 오른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좀 보고, 크게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일단 이 하락하는 추세부터 멈춰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맥신 관련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다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나인테크 지금 2연상이 나왔죠. 금요일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갭으로 뜨면서 지금 이 구간대 물량을 그럼 다 먹은 거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내일도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매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0, 차, 흔들어주고 쏘는 그림. 그래서 지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 2평 모아주고 2평 아래쪽에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래로 2평을 깨고 내려갔다 오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 2평 아래로 한 3, 4%까지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7% 정도 밀어내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갑자기 2평을 훅 깨고 내려가죠. 4%, 5%. 근데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데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올라가지 못하고. 이거 그럼 더 하락하겠다 하고 던지시는 분들 많았을 거거든요. 아마 이 종목 매매하신 분들 계시다면. 근데 그걸 이제 무색하게 갑자기 들어올려 버리죠. 요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시면 지금, 그리고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들어올렸을 때보다.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단타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뭐 초전지처럼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진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리 보유하고 계셨다면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신규 진입하기에는 초전도체처럼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다 하한가에 하락이 켜나왔죠. 덕성 하한가,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하한가 들어갔죠. 근데 모비스도 항상 그럼 하한가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모비스가 오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버텨줬다가 오히려 14%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제가 이 가격대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나왔을 때 타점이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 근처까지 오면 한번 받아봐도 나쁘지 않겠죠. 내려가더라도 내려가면 손절하면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쌍봉의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왜 안 빠졌는지 좀 이게 좀 의아하게 하더라고요. 다 따라서 하한가 가고 그랬는데, 뭐 서남 서남도 9%밖에 안 빠졌네요. 서원 서원도 6%밖에 안 빠졌고 두 종목만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하한가 들어갔죠. 근데 뭐 신성 델타테크는 이미 대장주라 워낙 시세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LS전선 아시아도 5% 정도밖에 안 빠졌고.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상한가 들어갈 땐 같이 들어갔어도 하한가 들어갈 때도 하한가 안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이렇게 들어올린 게 지금 시세로 털고 나간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점대 물량 한번 받은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털고 나갔다기보다는 눌러주고
지금 2평 이제 배열났죠. 그러면 눌러주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내려오면 저도 좀 예의주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선물 괜찮게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갑자기 9%대 정도, 0.9%대 상승해주고 있고 S&P 500도 괜찮은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가 주면 국내 증시도 탄력받고 내일 더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